안녕하세요. 샘드사의 수학 코치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수학 학습 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학습 유형별 학습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서 수학 학습 코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제 학습 유형별 학습 효과 분석을 봅시다. 이 자료는 N쪽에 보이는 학습 방법, 즉 듣기, 읽기, 시청각 수업, 시범 강의 보기,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 등 7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24시간 후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듣기는 누군가가 강의를 하고 아이는 듣는 학습을 하면 24시간 후에 5%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5%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5%라는 거죠. 읽기는 10%, 시청각 수업은 20%, 시범 강의 보기는 30%죠. 이 듣기, 읽기, 시청각 수업, 시범 강의 보기는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죠. 이제 그 아래 집단 토의하는 학습을 하면 24시간 후에 50%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50%라는 거예요. 실제 해보면 75%, 말로 설명하면 90% 학습 효과가 나온다. 이제 이 세 가지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이죠.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나 집단 토의는 둘 다 말하는 학습이죠. 이전 강좌에서 말하는 학습이 상위 1%로 가는 비결이라고 했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단순 비교만 하면 집단 토의는 듣기 학습의 10배, 읽기 학습보다는 5배 효과적이죠. 말로 설명하는 학습은 듣기 학습의 18배, 읽기 학습보다 9배 효과적이죠. 이 표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해보기는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학을 실험해 보는 거죠. 첫 강좌에서 수학 실험을 설명했죠. 뭐였죠? 수학 실험 방법 6가지. 자, 첫 번째 저작해 본다, 두 번째 게임해 본다, 세 번째 만들어 본다, 네 번째 그려 본다, 다섯 번째 실험해 본다, 여섯 번째 말로 설명해 본다 였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학습 유형 중 말로 설명하기나 집단 토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5가지 방법으로 실제 해보는 겁니다. 초등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1. 수학 연산, 2. 도형, 3. 측정, 4. 확률과 통계, 5. 규칙성과 문제 해결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비를 보면은 학년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수학 연산이 한 60%, 도형이나 측정이 각각 한 15에서 20%,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이 약 4, 5%인데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유아와 초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학실험 관련 주제 한 80개? 그 정도 넘게 수학실험 주제를 집필을 했어요, 책을. 오늘은 이제 첫 강좌에서 소개한 수학실험 주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사례 몇 개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양 쪽으로 활동하는 실제 아이 모습 사진입니다. 요새 이제 초상권이 아주 문제가 돼서 그 얼굴이 안 나오도록 촬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모양 조각으로 구성놀이를 하고 분류하기를 하고 표를 만들어 보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이 수학 실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름과 특징을 아는 것이고,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정삼각형, 정육각형, 원, 반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양 조각으로 구성놀이를 하면서 도형 이동, 그러니까 이제 밀기, 돌리기, 뒤집기, 세 가지 도형 이동 방법이죠. 이 도형 이동을 체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한 모양 조각을 분류하면서
분류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고, 이게 이제 통계죠. 통계를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활동의 목표죠. 여러 가지 모양 조각으로 바닥 채우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보통 2명이 합니다. 물론 이제 3명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하기 전에 왼쪽 그림의 도형을 빈틈없이 채우는 이제 개인별 활동을 먼저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기 위한 선수학습인데 재밌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도형을 밀고 돌리고 뒤집어 보면서 이제 그 도형에 빈틈없이 채워보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바닥 채우기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양 조각을 합해가지고 게임판 옆에 섞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 게임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모양 조각 하나를 가져다가 게임판에 한 변과 꼭지점 하나, 그게 동시에 닿도록 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사람은 최소한 바닥에 놓인 모양 조각에 변 한 개하고 꼭지점 한 개 이상, 변도 한 개 이상 동시에 닿도록 놓으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해서 마지막에 놓는 사람이 이깁니다. 또는 집니다. 약속을 하고,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약속을 하고 시작하니까. 자, 봅시다. A와 B가 게임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A가 먼저 노란색 육각형을 가져다 게임판 한 편에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변 한 개하고 꼭지점 한 개가 닫았죠. 이제 다음에 B가 파란색 마름모를 육각형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그러니까 이제 변 한 개하고 꼭지점 두 개가 동시에 닫았으니까 됐죠. 이제 다시 또 A가 빨간색 네모를 육각형과 게임판 그 변 사이에다 끼워 넣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꼭지점 한 개하고 변 두 개가 동시에 닫았으니까 됐죠. B가 초록색 세모를 육각형과 게임판의 변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하나하고 변 두 개가 됐으니까 됐죠. 이렇게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놓는 사람이 이깁니다. 또는 이제 게임 전에 약속을 했다면 마지막에 놓는 사람이 집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특징, 변과 꼭지점,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밀기, 돌리기, 뒤집기,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모양 조각들은 변에 약간 비밀이 있어요. 보면은 변의 길이가 다 모양마다 다 각이나 변 길이, 이런 것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모양 조각을 가져다가 아래 건축 모양을 완성해 보시오. 모양 조각을 가져다 애들이 놓습니다. 그럼 모양 조각을 가져다 이제 건축 모양이 있는 활동판 그림을, 활동판을 다 완성을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한 애가 야, 건축은 발이 6개인데 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야, 이게 뒷다리인가 봐. 뒤에 그 마름모 꼴 있죠. 거기 가리키면서 꽃가루가 많이 묻어서 네모 모양이 됐나 봐. 얘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분류하기를 시킬 건데, 이런 분류표를 주고 비슷한 모양끼리 분류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분류표에 육각형, 세모, 네모, 반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위에다 이제 그 아까 완성한 데서 모양 쪽을 갖다가 이 표 위에다 하나씩 갖다 놓는 거죠. 비슷한 그림 위에. 자, 각각 몇 개인지 세워 봅시다. 그러면 이제 3개죠. 그러면 이제 통계표처럼 이렇게 표를 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는 모양 그림이 있고 위에는 빈칸이에요. 그럼 개수를 세워서 빈칸에 써 넣어 보세요 하면 이제 육각형은 1개, 세모는 6개, 네모는 4개, 반원은 2개, 이렇게 표를 완성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그 모양 쪽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도형을 알고 도형의 3가지 이동 방법, 밀기, 돌리기, 뒤집기를 체험하고 분류하기를 하면서 통계를 통합했죠.
그래서 이제 수세기를 하고 수를 세워서 통계표를 만드니까 통계에 대한 체험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분류하기를 하고 통계표를 만든다. 자, 이번에 다시 할 건데 이번엔 육각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애들이 아까 곤충 머리 부분을 육각형 모양 하나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육각형을 두 조각 네모 모양 두 개로 가지고 채우겠죠. 또는 이제 마름모 세 개 갖다 채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분류하기 표가 또 바뀌겠죠. 뭐냐면 육각형 모양이 없는 표로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각 모양의 숫자가 또 변하죠. 그러면 이렇게 통계표도 바뀌겠죠. 육각형 모양이 없어지고 세모, 네모, 반원만 가지고 숫자가 또 바뀌었죠. 자, 조건이 바뀌니까 분류하는 것도 바뀌고 통계표도 바뀌는 걸 체험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통해서 모양 조각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이제 바뀌는 것도 체험을 했죠. 자, 재미있게 활동을 했는데 얘도 무척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이제 설명 뭐 떠들면서 해요. 학습 목표는 달성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초등학교 1학년들은 아주 쉽게 말하는데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통계란 무엇인지 그냥 알 수가 있죠. 이대로 보면 그림 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해서 먼저 실험을 해 놓으면 애들이 이제 이론 학습을 할 때 아주 쉽게 빠르게 흡수하고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구구단 그리기는 이제 애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 좀 힘들어 하죠. 그리면서 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부 이르자리 이 숫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에다가 1부터 10까지 쭉, 그러니까 10 대신 0이죠. 0부터 9까지 숫자 10개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2단을 뭐 애우든 써놓은 표를 보면서 하든 이제 1은 2 하면은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2, 4 하면 2에서 출발해서 4까지, 2, 3은 6 하면 4에서 출발해서 6, 2, 4, 8, 그러면 8, 2, 5, 10, 그러면 이제 0이 왔지요. 오각형 모양이 완성됐네요. 2, 6, 12, 그러면 이제 10은 놔두고 이르자리만 따지니까 다시 2로 가고, 2, 7은 14, 그럼 다시 4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이르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을 애들이 파악하면 재밌어요. 도형도 나오니까 재밌어하고, 또 구구단 외우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3단 구구단 그리기 이르자리만 가지고 해요. 그런데 3단은 조금 이제 좀 어렵죠. 난해해요. 0이 될 때까지 하니까 이제 3 곱하기 10까지 가야 돼요. 자, 3일은 3, 3에서 출발하겠죠. 3에 6, 6으로 가고, 3, 3은 9, 9로 가고, 3, 4, 12, 2로 가고, 3, 5, 15, 5로 가고, 3, 6, 18, 8로 가고, 3, 7은 21, 1로 가고, 3, 8, 24, 다시 4로 가고, 3, 9, 27, 7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0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은 30은 10 해서 30 해서 이제 좀 조금 복잡한 별 모양이 완성이 됐죠. 이제 8단 그려보기로 하면은 8단의 곱, 그러니까 곱의 이르자리만 가지고 또 그리는 거예요. 8일은 8, 8에서 시작하겠죠. 0에서 8로 가겠죠. 이제 8이 16, 8에서 6으로 가고, 8, 3, 24, 6에서 4로 가고, 8, 4, 32, 2로 가고, 8, 5, 40, 다시 0으로 왔죠. 8, 6, 48, 그럼 다시 또 8로 가겠죠. 이제 오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2단 그릴 때 방향이 거꾸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르자리가 8, 6, 4, 2, 0 순서로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르자리가 2씩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9단을 해보면 이르자리가 1씩 줄어드는 것을 그리면서 바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9단 외우는데 좀 쉽게 하고 재밌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건 이제 초등 수준이 아니고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작용루 원리를 이용한 함수 물실험 키트로 1차 함수 실험하는 사진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얼굴을 가렸죠. 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덜어는 많이 구입해 가십니다. 이제 이거는 실험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워크시트고요. 워크시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같이 제공되고 있죠. 이와 같이 학습 유형별 학습 효과와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해봤는데, 집단 토의나 실제 해보기, 말로 설명하는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이제 말미에 설명하겠지만 공감각을 사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교구를 조작하면서 학습을 할 때도 개념이나 원리에 맞는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면서 조작하면,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면서 실제 해보는 거죠. 조작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학습 유형별 학습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례를 들어봤는데 이상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이제 효과적인 학습 유형을 코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특징이 다 각각이어서 아무리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이가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하는 학습 습관들이 있어요. 이제 시각형은 보면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청각형은 들으면 쉽고 재미있게 하고, 촉각형은 만지거나 조작하면 쉽고 재미있게 또 빠르게 이해하죠. 이제 학습 습관이 어떻든 간에 공감각을 활용하는 학습을 하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 원리, 원리에 맞는 가정을 말하면서 교구를 조작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학습하는 걸 조작하면서, 또 구구단 그리기에서처럼 그리면서 구구단을 외우거나, 또 특히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수학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아이들이 하여튼 놀이로만 느끼면 자발적으로 반복하면서 능수능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크게 증진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인지 능력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수학 관점에서 인지 발달 과정에 근거해 가지고 그 학습 코칭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더사 학습 코치였습니다. 다음에 봐요.